네, 그럼 곧바로 두 번째 빅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재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영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재영씨의 재영씨 신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토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네,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직업군도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10년이나 20년 근속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저는 그런 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다른 분들한테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좋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장점들 대신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경험이라는 어떤 선물 같은 것을 얻어서 글을 쓰게 되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일을 했던 시간들도 꽤 많지만 그만큼 그 중간에 백수 시절을 겪었던 시간도 참 많습니다. 백수 시절을 많이 겪은 신재영입니다. 네, 굉장히 재치있고 위트 있으신 그런 작가님이신데 네, 편의점 재영씨 첫 집필 작품이에요. 어떤 책인가요? 편의점 여러분들 많이 좀 가시나요? 네. 주로 뭐 사러 가세요? 1+1? 2+1보다 1+1이 더 기분 좋죠? 네. 대부분들 그 손님들이 1+1 행사하는 그 품목을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으세요. 알뜰하게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떠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가면서 저는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손님으로 갈 때는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1대1로 보시잖아요. 근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슬픈 일, 기쁜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 손님들이 억울하신 일도 있어요. 오시다 보면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적으면서 모은 글이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한 군데 오래 근무를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마다 상황이 있고 또 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C로 시작하는 편의점에서 있기도 했고 G로 시작하는 곳에서 일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3-4군데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편의점 재영씨가 2023년 문학나눔 도서 보고서에 선정이 된 건데 이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어디서 선정됐다고 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그런 노벨 문학상이나 뭐 상금 주는 상들 이런 상은 아는데 문학나눔에서 선정됐다고 하니까 문학나눔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좋았죠.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작가님의 이력을 한번 보면 방금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여러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좀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한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그 다른 사람의 돈을 벌어보게 된 건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학부모님 상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아버님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되게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버님이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나는 앞으로 너무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또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기 때문에 또 그 어린 여자아이 딸아이하고는 또 대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몸만 부려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뭐 20대 초반 이럴 때라 어린 나이여서 크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었는데, 아이를 보다 보니까 아버님은 멋부린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멋도 부릴 줄 아니까 멋부리는 거죠. 자기를 잘 꾸미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고, 문제집 안 푼다고 혼낼 게 아니고 거기서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도 예쁘게 바르는 아이면 나중에 그 아이가 그런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서 다른 사람을 발라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거 국영수만 잘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그 진로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진심 어리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 끝나고서 학교 졸업하고 그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아버님 그 직업이 인력사무소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상담하는 걸로 취업을 해주시려고 했었나 봐요. 졸업하고 취업 안 되면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취업이 돼서 아버님한테 연락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도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 있으세요. 그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저는 선임해 본 적은 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배임 횡령,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사건이 사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가, 사기꾼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기 치고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억울하다고. 네, 사기를 쳤는데도 억울하다고 와요. 이런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 수법.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장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사기꾼의 생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올 때마다 생김새를 유심히 보니까 소위 너무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멀쩡하게 생기고 또 미인이시고 또 미남에 가까운 호감형이고, 또 우리 그 무슨 사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TV에서 보면 그 수법도 거의 동일해요. 굉장히 친절하고 과하게, 그리고 바로 사기치지 않아요. 슬슬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오랜 기간을 두고 그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러면서도 자기가 그 억울하다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기를 친 고객께서 변호사님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겪게 돼요. 속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한 번 사기꾼은 참 영원한 사기꾼이구나, 그런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과한 친절이나 내 분수에 넘게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누군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주변에 아는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이 다가오면 그때는 잠깐 멈춰서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꾼 많아요. 아, 네.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관찰력이 좀 뛰어나신 그런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일해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셨는데 책의 소재는 편의점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편의점으로 고르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까 그 전에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글을 쓰겠다, 뭐 책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펜을 든 건 아니라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쓰게 된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손님이 들고 나는 중간에 한 몇 분씩 그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손님들 기다리고 물건 골라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다른 손님 기다리고 하는 그 한 2분에서 5분 정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을 하루 동안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이 정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그냥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자투리 시간대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은 그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공책 펴놓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다가 그 쓰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좋은 문장 같은 거 생각나거나 재밌었던 이야기 있으면 잊어버릴까봐 무조건 거기서 적었어요. 아마 남들이 저를 봤으면 계속 휴대폰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건데 안 한 건 안 하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저만 알면 좀 아까워서 SNS, 페이스북이라는 곳에다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재밌게 되고 싶어서 올렸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 노리다 보니까 1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해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책으로 묶여서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려는 어떤 목적에서 어떤 글쓰기의 재미를 느끼게 되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필의 매력은 뭔가요? 장르라는 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시나 소설 같은 거는 예쁘게 메이크업한 얼굴 같은데 수필은 메이크업 같은 거 안 한 쌩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목계도 있고 기미, 뭐 주름살 그런 것들이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얼굴이 사람에게 조금 진정성이 있지 않나. 그게 수필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것은 제가 전업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어떤 글을 쓰는 일을 했던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요. 일하는 중간 자투리 시간에 혹은 집에 와서 퇴근하고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 그 조용한 시간대 쓰다 보니까 맥이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났을 때 얼른 죽 써야 되는데 뚝뚝 끊기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좋은 문장 같은 거는 금방 생각났다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순만 조금 달라도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적을 수 없었을 때 좀 속상했을 때도 있습니다. 글 쓰면서. 이 질문과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맥이 뚝뚝 끊길 때 그런 때 어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글쓰기 루틴, 일상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하면서 뭔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어나자마자 뭐라도 썼습니다. 뭐 쓰고 싶은 날도 있었고 쓰기 싫은 날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도 습관을 좀 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눈 뜨자마자 눈곱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썼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네, 혹시 눈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눈 떠서 생각나는 건 어저께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겠죠? 어제 이제 퇴근하고 와서 그
퇴근하고 오면 바로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진 않고 자기 일상을 하잖아요. 근데 자고 나면 어제 있었던 일들이 좀 객관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그 리마인드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면 그거는 또 어제 일처럼 또 쓰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루틴처럼 자리를 잡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일상들을 계속 겪다 보면 어떤 날들은 좀 뭔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좀 글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TV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술 먹고 일단 잤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술 먹고 그냥 자다 보니까 20대, 30대 때는 괜찮았는데 40대가 넘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날 더 힘들고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분노 에너지가 몸에 쌓이잖아요. 열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걸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데리고 무조건 나가요. 나가서 산책하고 걷고 뭐 비 오거나 춥거나 날씨가 안 따라준다 그러면 집에서 대청소해요. 걸레 꼭 짜서 방바닥 훔치기도 하고 뭐 안 쓰던 그릇 같은 거 설거지하면서 무조건 몸을 쓰면서 몸을 지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든 다음에 또 자요. 자고 나면 그 수면이 사람을 굉장히 리플레시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정화시켜주잖아요. 그 정화된 상태에서 화가 났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거리 있게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객관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 속에 있었던 인물들, 나를 열받게 했던 인물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저절로 상황 정리가 스스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열받았을 때 그 열을 빼주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을 해보거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과거에 이렇게 술로서 풀었던 스트레스를 이제는 건강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네, 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글쓰기 시간 외에도 또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걸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 저는 들리시죠?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뭐 남편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저는 강아지랑 둘이 살고 제가 저의 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쉬는 시간에 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필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시 같은 거라든가 수필에 좋은 옛 문장들 저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필사해서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나가서 산책하고 밥 해먹고 커다랗게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쉬는 시간에도 제 일상 생활에 있는 그 단순한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잘 안 나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필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좀 필사를 하셨고 또 그 필사를 하는 글귀들은 어디서 좀 수집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필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친구한테 편지, 요즘은 편지 많이 보내시나요? 요즘에는 좀 그렇진 않죠. 카톡을 많이 이용하시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편지 주고받는 것들이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멋있게 쓰고 싶은데 쓸만은 없고 분량은 그래도 채워서 친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가서 시집을 뒤지게 되고 그 뒤져서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갖다 베껴서 쓰고 베껴서 써서 친구가 좋아하면 또 다른 시인이나 그 작가분들 글을 또 뺏겨서 하고 그러고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조금씩 공부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는 책을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도서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작가 이름을 검색해도 몰랐던 시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작가나 어떤 시 제목이나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을에 읽기 좋은 시, 그다음에 우울할 때 읽기 좋은 시, 이런 식으로 내 상황의 이야기를 이렇게 쳐보면 관련된 시나 글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에게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작가, 참고할 만한 그런 작가분이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혹시 좋아하는 작가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10대 시절도 그렇고 40대가 된 지금도 그렇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10대 때는 그냥 그림이 예뻐서 좋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뭐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사파가 좋아서 처음에 읽기 시작했고, 20대 때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이기 때문에 또 보다 보니 그 안에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30대, 40대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시 보니까요, 또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얇은 책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왕자 같이 쉬이 읽히면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게 그렇게 쓴 그 작가의 글이 현재까지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사를 좀 두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거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는 제가 백수 생활도 자주 했지만 그만큼 또 취업도 또 자주 하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서 5년 정도 편의점을 일을 하다가 그 집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서울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역사재단이라는 곳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일하는 곳이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고 또 그동안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 대중들이, 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북토크의 주제가 또 삶의 진정성이잖아요. 편의점 재영씨라는 책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진정성, 또 작가님이 생각하는 삶의 진정성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가 39살 때였거든요. 그리고 처음은 이태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때 주변의 반응은 왜 나이 먹고서 편의점 알바를 해? 왜?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죽겠다고 가르쳐놨는데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들 낳고 키우고 살지, 혼자서 그렇게 편의점 알바하면서 있는다고, 그런 안 좋아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게 좋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야근 같은 게 따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일을 잘 맞춰주면 그걸로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근데 일반 직장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내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았고, 삶의 진정성이라는 게 말이 멋있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은 거를 하고 나한테 솔직한 삶을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정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편의점 재영 씨가 첫 작품이잖아요. 예. 네, 이제 추후에도 또 다른 작품을 좀 써볼 생각이 있으신지, 또 어떤 소재가 또 머릿속에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그 책은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해야지 책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침 역사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역사,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들, 그리고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과거, 백제, 고구려, 신라, 그거보다 더 과거인 상고사, 그 이전에 아주 오래된 만년 전의 이야기,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글로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실 때는 네. 편의점에 관련된 어떤 소재가 떠오르고, 이번에는 역사 관련된 소재를 떠오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머물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일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은 첫 번째가 밥벌이 아닙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밥벌이,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직업군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해서 첫 번째가 밥벌이인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때로는 결핍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좋아서 선택했건 그렇지 않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닥을 지금 닦는 일이지만 내가 언제까지 바닥을 닦지? 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바닥을 닦을 때마다 여름이나 눈 올 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편의점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맨질맨질하잖아요. 손님이 오실 때마다 대걸레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을 닦아야 되지? 그래서 흔들리면서 그만둬야겠다. 이게 이제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좋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런데 내가 깨끗이 해가지고 사람들 기분 좋으면 좋지. 그리고 미끄럽지 않게 안전하게 내가 하면 좋은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해서 한 일인데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해. 스스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이거는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일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역사 관련해서 일을 하지만 다 재밌고 다 좋고 그렇진 않겠죠.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밥벌이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그래,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있지. 이 생각을 하면 다음날 또 출근할 힘이 생깁니다.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일이에요. 네, 많이 공감될 만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편의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편의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또 남들은 모르는 편의점의 장점, 편의점의 메리트, 어떤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는 숨은 가치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은 편안하게, 그다음에 간편하게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매장에 가면 어딜 가나 대6대 CCTV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대부분 불이 켜져 있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위급한 상황일 때 찾아가시면 좋아요. 살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살다 보면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뭐 범죄적인 부분에 노출도 있을 수 있고, 여성분들 밤길 요즘에는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늦게 다니시면. 근데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편의점으로 들어가세요. CCTV가 나를 찍어주고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7분에서 10분 사이에 경찰들이 오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가 좋고, 또 하나는 지병이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119를 내가 전화해서, 이거 스마트폰도 마음이 급할 때는 잘 터치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들어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물건을 사러 가는 가게의 개념을 떠나서 그 공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충분해요, 편의점은. 아이들도 위험할 때 편의점 가서 일하시는 분한테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경찰, 소방관, 119 바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 겪으셨겠지만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비약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몸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럴 때 물파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밤에 아프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의점 가셔서 필요한 것들 구매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편의점에서 그 공과금 낼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그 편의점 기계에 포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시간이 4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을 빨리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일 내게 되면 또 이자? 아니, 연체료가 붙죠. 그럴 때 편의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저도 횟수로 따져보니 6년을 근무했는데 지로용지 가지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기억하셨다가 공과금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만약에 거기 근무하는 분이 그런 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능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작가가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된다고 했는데 너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 친구가 아직 근무한 지 얼마 돼서 모르는구나 이해해 주시고, 거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해주세요 하시면 바로 배워갖고 나중에는 서비스해 드릴 거예요. 꼭 이용해 보세요. 저도 몰랐던 편의점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네요. 편의점 재영씨를 통해서 어떤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어떤 한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편의점 재영씨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일까 이런 거보다 그런 멋있는 글들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메시지처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어머님들 얘기, 아버님들, 그리고 손주, 손녀, 자식,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뭘
지어서 낸 것도 없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신랑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읽다 보면 다 각각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같은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애들도 어린 애들만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노인은 노인의 고통이 있고 5세 아이는 5세 아이만의 5년치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대 간, 성별 간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그러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의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로 읽혀서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대영 작가님 말씀 들어봤는데 또 질문 여러 가지 있으시죠? 또 작가님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또 책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또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계 팔동에 사는 김경훈인데요. 예.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편의점 말고도 회사, 대선 후보, 종선 대책본부, 변호사 비서, 사업자 상담직 많은 직업을 하셨는데 예. 이 직업을 총망라해서 여기에 대한 에세이 전집이나 수표를 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책자들이 외국 거도 있고 국내에서도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또 있잖아요. 많이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긴 봤는데 그걸 좀 탈피해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수필집을 쓰시면 어떨까. 이야기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종선 본부, 사업자 상담, 예? 무슨 회사, 또 백수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필집 쓰시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이력들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다른 직종이나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일들도 수필로 한번 써보십사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편의점에 대한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저도 책을 내고서 찾아봐서 알게 된 거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픽션 허구의 이야기보다는 수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쓴 글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편의점 쪽의 책들이 그렇게 서점마다 있는지는 요번에 저도 알게 됐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일을 했던 경험들도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하시면서 제일 진상인 손님과 제일 친절하게 대했던 손님. 베스트와 월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가장 좋았던 손님은 어린아이 손님이 저는 제일 가장 좋았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친절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단을 따기 전이다. 나의 품새를 받아오 하면서 그 매장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아이만이 주는 그 귀여움과 그다음에 그 상큼함이 있죠. 저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그런 구경을 하겠어요. 저한테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와서 그렇게 보여주고 가요.
그럴 때 일하면서 굉장히 힘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손님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월스트, 가장 진상 손님은 술 취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뭐 저도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인데요. 그 기계가 밤 12시가 되면 컴퓨터기 때문에 껐다가 켜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럼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하필 이제 그 시간에 술 드시고 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그런 걸 전혀 이해 못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못 해주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주변을 보더니 이제 술병 그걸 막 갖다가 이렇게 들고 휘두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던져지고 그러면은 나는 죽나? 막 이런 그 와중에도 병원 실려가면 내가 죽게 되는 건가? 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편의점이 아니어도 그 PC방 살인 사건 아시죠? 네. 그런 기사를 접하면 순간순간 내가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술 드시고 취한 모습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행동들이 그렇게 위협적일 때 공포스럽죠. 그런 경험들이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일하시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베스트와 워스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탕탕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그 감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게 젊은 애들 요새 책을 접할 때 보면은 탕탕이라는 게 소름 좀 끼치거든요. 탕탕이라는 건 총소리밖에 안 들리는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조금 이 감이 뭐 높낮이가 있지 않을까. 네,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또 들을 것 같아서 이거 이 소질이 들어갔나 궁금합니다. 탕탕절은 제가 1979년생이거든요. 7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께서 돌아가신 날이긴 한데 저는 제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모습은 본 적이 없는 분이고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뭐 몇 년도에 뭐 태어났고 이렇게 쓸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제가 책을 또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괜찮은 단어를 생각해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의점이라는 자체가 직업상 상당히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내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집으로. 그럴 때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엄마가 빨리 와서 집안 밥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식구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해놨을 때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 또 가족들의 반응이 또 어떤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가족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강아지랑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밥 차려줄 남편이 없어요. 밥 차려줄 남편이 일단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제 또래 동갑인데 가정주부고 아이가 둘인 여성분이 일을 하신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뭐 늦게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시간이 어머니로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해가 된다면
24시간을 세 타임으로 나눠서 일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오전 타임으로 잡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돌아오기 전에 퇴근하는 시간으로 유두리 있게 맞춰갖고 일을 하고요. 또 남편분들도 그 아내분이 나가서 일하면 요즘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아, 그러시구나. 남편이 없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네,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는 빨리 왔으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 강아지 말씀하셔서 또 질문이 생각나는데 강아지도 또 혼자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혼자 있을 때 밥 차려주고 와요. 어머님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이제 기도원 가시거나 좀 집을 비워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바쁘시잖아요, 요즘 어머님들. 그러면은 첫 번째가 곰탕 끓여서 식구들 한 몇 개 먹게 해주시거나 카레라이스 한 솥 끓여놓으시고, 그래서 밥 차려놓고 가시는 것처럼 저도 저희 강아지 제가 없을 때 굶을까봐 물하고 사료랑 이렇게 차려드리고서 일하러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밥 주는 게 무슨 자동으로 밥 주는 게 있어요? 그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몰랐네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먼저 이렇게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스플로 잡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틈틈이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그 메모해놨다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문맥이 맞지 않고 이렇게 막힐 때가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글씨 쓸 때에, 글을 쓸 때에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글 쓰다 막히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럴 때는 안 써요, 일단. 왜냐면 글 쓰다가 막힌다고 해서 그걸 부여잡고 있는다고 뭐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게 영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잠깐 그 텀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일상에서도 뭐가 막히면 그냥 그거는 손 놓습니다, 잠깐은. 그리고 다시 조금 그 생각이 또 나게 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래서 또 막힌다 싶으면 또 안 해요. 그래서 급하게 뭐든지 마음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저 말투 되게 좀 느리죠? 말 느리게 하고 좀 천천히 하는 편이라 뭐든지 좀 쉬엄쉬엄 하는 그 여지를 좀 두는 편입니다. 글 쓸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네, 질문 손 들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줄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유가 참 풍부하신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실 적에 편의점에서 죄송하지만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한 곳에서 출근할 아니었는데요. 네. 세 군데에서 6년 그거를 하셔보니까 지금 편의점 제정시라고 책을 쓴 부분들이요, 그 사람들을 봤을 적에 서민을 상대로 해서 주로 착안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보고 착안하신 건지요? 글을 쓸 때 대상을 예, 예. 누구로 잡았느냐 예. 하는 질문이신가요? 예, 예,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구상을 한 다음에 글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버님 오셔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네 하고 이제 일기에다도 쓰고 휴대폰에도 남기고, 오늘은 어머님이 오셨는데 김치를 갖다 주셨네 그러면은 고맙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적고, 어떤 애기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가네 또 적고,
그렇게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제가 설정해 놓고 쓴 것은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서민을 대상으로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여쭤본 거거든요. 편의점에 대부분 고위급이 오시진 않아서 서민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신 거죠. 고위급은 못 봤어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전체 부분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질문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조금 사회 계층을 다양하게 한 글쓰기였으면 좋았겠다. 제 생각은 그거죠. 아, 예.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편의점에는 돈 있는 분은 백화점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이 오셔서 제 시선에서 글을 쓰게 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로 보면은 전체 대상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전체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체의 계층분을 다 본 적이 없어요, 편의점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다른 영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써보도록 하죠. 예, 기회 연락 주세요.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영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 해보는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나의 첫 프로젝트 라이팅온 북스는 앞으로 11월에 도서 전시회, 성과 공유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또 앞으로 선정 도서와 작가님들 홍보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다양한 작가님들과 지속적으로 만남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북토크뿐만이 아니고요. 또 문학과 도서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문학나눔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계속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북토크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작가님이셨고요. 사회자의 정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